안녕하세요, 린즈예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돌아왔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크로아티아라는 곳에 여행을 다녀왔어요. 약 일주일 정도 다녀왔는데 오늘은 그때 들고 간 여행 파우치에 담겨져 있는 제품들로 화장을 하고, 제가 크로아티아를 엄마랑 같이 가서 브이로그를 딱히 찍을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 대신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여행이었는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나오는 제품들은 제가 대부분이 좋아하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피부가 건조한 상태라서 기초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그린워시 카렌듈라 차징 5.5 토너인데요. 얘는 사용 방법이 세안 후 화장솜의 적당량을 취해 피부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줍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패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토너는 그냥 이렇게 덜어서 살짝 이렇게 손에 비벼준 다음에 이렇게 흡수되게 꾹꾹 눌러주는 게 좀 더 보습감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카렌듈라 토너이기 때문에 향이 되게 힐링되는 그런 향이에요. 되게 자연에서 온 그런 꽃향이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제품이 5.5 토너라고 pH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에도 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습감은 좀 뛰어난 편인데 겉에서는 조금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편이라서 지성분들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제품이 무엇보다 향이 좋았고 이렇게 피부에 깊게 좀 촉촉하게 되기 때문에 팩 전용 솜 있잖아요. 그런 솜에다가 이 토너를 듬뿍 묻혀서 스킨팩으로 사용하기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로션도 나와 있는데 얘는 똑같이 그린워시 카렌듈라 차징 5.5 로션이에요. 그래서 얘도 pH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로션이고, 요즘 같은 날씨에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는데 로션을 바르고 크림까지 발라주면은 건조하신 분들이 오히려 탄탄한 피부 보습? 스킨케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좋은 향이 나서 밤에 발라주기도 좋고 낮에 발라주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고, 밤보다는 낮에 바르는 게 메이크업을 할 때 조금 더 밀리지 않고 산뜻하게 바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밤에는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겨울이 다가오다 보니까 조금 더 슬리핑 마스크라던가 조금 더 깊게 두껍게 보습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 제품을 발라줄 건데요. 얘는 아이솔브 유스 루테인 인텐스 아이 세럼이에요. 보통 아이 세럼이나 아이크림 이런 거를 밤에 바르시잖아요. 아이크림. 근데 얘는 이렇게 튜브 자체에 롤이 되어 있어서 눈가 마사지를 하기도 좋고, 아이크림인 거에 비해 이름이 아이 세럼이라서 그런지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주요 성분인 루테인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고 3개의 메탈 마사지볼이 눈가 피로를 풀어주어 다양한 노화 징후를 완화시켜주는 아이 세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줘요. 이게 블루라이트가 많은 분들이 이제 조명이 꺼졌었네요. 조명이 꺼진 줄 몰랐어요. 다시 이어서 할게요. 블루라이트가 뭐냐면, 블루라이트가 이제 컴퓨터, 핸드폰 뭐 그런 거 보면 이제 청광, 요즘에 청광 차단 안경도 굉장히 유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블루라이트를 오랜 시간 보게 되고 거의 하루 종일 보고 있게 되잖아요. 막 뭐라 그래야 되지? 일할 때도 컴퓨터로 일하고, 우리 공부할 때도 뭐 인강 같은 거 들으면은 컴퓨터로 공부하고, 요즘에 아이패드로 필기하고 핸드폰 하루 종일 보고 있으니까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기 마련인데, 얘는 이렇게 블루라이트를 막아준다고 하니까 되게 믿음이 가고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눈가는 되게 연약하고 얇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사지 볼이 따로 있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바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남녀노소 이 제품을 꼭 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에스티로더처럼 비싼 아이크림도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서 나왔는데 그거 좀 비싸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고작 18,0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학생분들도 충분히 부담 없이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컴퓨터 안 하시는 분 없고 핸드폰 안 쓰시는 분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화면도 핸드폰으로 보니까 뭐 컴퓨터로도 보고 그래서 항상 블루라이트가 여러분 피부에 닿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아이 세럼으로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눈가 케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여행 이야기는 기초를 다 바르고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 크림을 발라줄게요. 얘는 구달 청귤 비타C 크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얘는 뭐 성능이나 이런 것보다 뭐 잡티를 없애준다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그냥 무난하게 바르기 좋고 너무 무겁지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밤낮으로 그냥 어떤 크림을 바를지 모를 때 저는 좀 크림이 많잖아요. 어떤 크림을 바를지 모를 때 손이 가는 크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튜브형으로 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펌핑형으로 돼 있어서 사용법도 조금 더 간단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크림을 발라주고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선크림은 요즘에 제가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에뛰드하우스 UV 더블컷 산뜻 선젤인데요. 얘는 촉촉해서 요즘에도 바르기 좋고 마무리감이 산뜻해서 여름에도 바르기 좋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전 영상에 피부과 갔다 오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일에 후기를 알려드렸었는데 그 후 후기를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이런 필링 시술을 하면은 선크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낀 게 이제 필링을 자극 없이 했어도 필링 후에는 피부가 이제 한번 필링을 했으니까 얇아지고 연약해진 편이잖아요. 그래서 피부 자외선 차단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고 그 다음날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저희 집은 고기를 베란다에서 구워 먹어요. 근데 그때 하필 자외선이 햇빛이 얼굴로 직방으로 오는 거예요. 이 피부가 약해서인지 이마가 햇빛이 제일 많이 닿잖아요. 그래서 이마랑 이쪽에 그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기초로 이렇게 다독여서 집어넣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필링 시술을 받으신다면 어느 필링 시술을 받으시던 선크림, 선케어는 정말 중요하게 꼼꼼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평소보다 조금 더 두껍게 발라주고 자주 발라주고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 생크림 필 자체는 광고였어도 효과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추천은 드리나 하고 나서 선케어를 중요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를 모두 해줬고요. 이제 그러면 렌즈를 끼고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어떤 걸 받고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선크림을 발랐으니까 렌즈 끼기 전에 손을 씻고 렌즈를 껴보도록 합시다. 제가 오늘 착용할 렌즈는 렌즈타운 라일리 내추럴 그레이 색상이에요. 애쉬 그레이 색상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렌즈타운 라일리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 드렸었잖아요. 거기서 나온 제품이 아닌 거기서는 퓨어, 파스텔, 판타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내추럴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착용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렌즈타운 렌즈가 굉장히 잘 맞는 편이고 렌즈타운 렌즈 디자인이 되게 이쁜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것도 많고 렌즈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쉬 그레이는 테두리가 살짝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 살짝 안쪽에는 회색 느낌이 나는 그런 살짝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네요. 자연스러운 느낌의 렌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렌즈를 착용해 보았는데요. 여기 렌즈타운 라일리 시리즈는 원데이라서 간편하고 렌즈 디자인이 원데이 렌즈 디자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렌즈를 많이 끼는 편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라일리 시리즈는 모두 원데이고 그래픽이 화려한 것부터 자연스러운 것까지 되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확대해서 아이 메이크업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렌즈 가까이서 보시면 이런 느낌이고요. 오늘 메이크업 제품은 제가 크로아티아 여행에 가져갔던 제품들로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갔다 왔었는데 일주일 내내 쓴 제품이고 제가 믿고 쓰는 제품들로 가져갔던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항상 영상에 나오는 이
메이크메이크 디파이닝 섀도우 파우더 팩트 2호 내추럴 베이지. 자, 그럼 이제 여행 이야기를 해봅시다. 저는 여행을 엄마랑 같이 갔고요. 엄마랑 갔기 때문에 브이로그를 딱히 찍을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계획을 다 짜고 이제 엄마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겠기 때문에 그 정신에 여행 브이로그를 찍을 수는 없더라고요. 출국할 때까지는 비행기 모습은 찍었는데 그냥 엄마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브이로그 찍을 그런 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겟레디미에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어떤 걸 보았는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로아티아를 6박 7일 일주일 정도 다녀왔고요. 일단 저는 아빠가 마일리지를 쓰라고 해서 대한항공으로 다녀왔어요. 요즘에 대한항공 크로아티아 직항 생겼다고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걸로 다녀왔고요. 우선 제가 쓸 눈썹 제품은 클리오 킬브로우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3호 피넛 브라운. 이 제품은 살짝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펜슬 타입으로 슈에무라 하드페물로 같은 앤데 커팅이 처음에는 그냥 연필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릴 때 조금 섬세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불편해가지고 이 촬영을 하고서 그 슈에무라 이렇게 생긴 모양처럼 깎으려고요. 그래서 말을 계속 드리자면은 비행은 한 11시간 정도였나? 그 정도 해서 갔고요. 처음에는 경유 없이 갔고 돌아올 때는 7일의 경유를 해서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3시인가? 3시였나? 5시였나? 그때쯤 크로아티아의 수도 자그레브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요. 오후쯤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건 없었고 금방 해가 져요. 한 5시, 4시 반 정도면 해가 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숙소로 갔고 이 크로아티아가 나라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지역 보고 계속 이동하는 루트였어요. 계획 짜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혼자 가기에는 조금 어렵고 보통 렌트카로 신혼부부나 부부 아니면 이제 가족 단위로 많이 가는데요. 저는 제가 운전면허가 없고 엄마가 일주일 내내 이동을 하면서 렌트카를 운전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버스를 이용을 했어요. 다시 자그레브 숙소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에어비앤비였는데 한 3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짐만 살짝 풀고 화장하고 제가 화장을 안 하는 데가 딱 2가지 있어요. 워터파크랑 공항. 그래서 숙소 가서 화장을 하고 나갔더니 해가 졌더라고요. 근데 해가 지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기도 뭐하고 관광하기에도 뭐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봐야 할 거 쓱 돌고 저녁을 먹었는데 라스트럭? 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게 스트럭이라는 그 자그레브였나? 크로아티아였나? 자그레브의 집밥 같은 느낌으로 라자냐는 아닌데 밀가루랑 치즈 이렇게 있어가지고 약간 다 풀어헤친 고소한 김치만두를 먹는 느낌? 이게 스트럭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저는 페퍼, 그릴드 페퍼였나? 그걸 먹었었어요. 근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맛있다기보다 먹을만 했었어요. 아무래도 전통 음식이니까 여행 가서 한번 먹어보기 좋은 그런 음식이었고 그렇게 짧게 돌고서 이제 숙소로 와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크로아티아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플리트비체를 갔는데요. 플리트비체는 이제 국립공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할 수도 있지만 저는 부킹닷컴에서 검색해서 예약한 민박 같은데 숙소를 잡았고 되게 이뻐요. 그게 라브로니카였나? 그런 마을에 있는 숙소인데 이제 꽃보다 누나가 방영되고서 많은 분들이 거기 찾고 하니까 이게 민박 그게 더 활성화된 것 같아요. 숙소는 거기는 좀 비쌌어요. 8만 원 정도에다가 조식까지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일단 그 숙소 자체가 굉장히 이뻤고 플리트비체랑 걸어서 이동하기 좋았었어요. 근데 제가 플리트비체에 좀 늦게 가서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져서 깜깜할 때 걸어올 땐 좀 무섭더라고요. 진짜 긴장되고. 아무튼 플리트비체는 홍보하는 걸로 봤을 때는 그 아바타의 배경이 된 곳이고 제가 중국의 장가게라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이제 장각에는 아바타에서 하늘 부분을 따서 해온 거고 플리트비체는 이제 땅 부분을 참고한 것 같아요. 이제 플리트비체는 맑은 날 봐야 되는데 맑은 날 보면은 물이 에메랄드 색깔이고 저희는 갔을 때 좀 흐렸고 호수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잔폭포가 되게 많고 그냥 걸으면서 사진 찍기도 좋고 가장 여행 온 느낌, 이국적인 느낌이 나는 곳일 것 같고 일단 크로아티아에 갔으면 무조건 플리트비체는 가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되게 사진도 많이 찍고 비가 조금 오긴 했지만 되게 잘 구경도 했고 거기서 배도 타고 이동하고 버스도 타고 이동하고 걷기도 하고 발은 좀 많이 아팠지만 되게 뿌듯하고 재밌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운이 되게 좋았던 게 해가 빨리 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4시 반 정도? 4시 15분, 4시에 막차가 있어요. 끝부분에서. 저랑 엄마는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를 걸었는데 구글맵에는 영업시간이 7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가면 뭐 있겠지, 버스가 있겠지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4시가 될 때쯤 코스가 거의 막바지에 달았어요. 버스가 저희를 보고 빵빵빵빵 이러는 거예요. 빨리 오라고. 근데 저는 발이 너무 아파서 못 뛰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빨리 걸어갔는데 그 버스가 막차였던 거예요. 그걸 놓치면 이제 뭐 버스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걸어와야 할 수도 있고 기사 아저씨가 매우 화나면서 시계 이렇게 하면서 빵 이렇게 했는데 그게 되게 운이 좋았던 거죠. 하마터면은 그 깜깜한 데서 못 나올 수도 있었던 건데 순차라는 차가 올 때까지 못 나올 수 있었던 건데 딱 저희를 그 기사님이 발견해서 도착지까지 갈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곳이고 이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진 찍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했던 거는 요 킬브로우 컬러 브로우 레커 3호 피넛 브라운인데요.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브로우 마스카라예요. 저는 브로우 마스카라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묽은 브로우 카라도 너무 많고 이렇게 발랐을 때 너무 딱딱해지는 그런 브로우 카라도 너무 많아서 브로우 카라 하는 걸 안 좋아하는데 이 클리오 킬브로우 이 신상 이 제품은 무슨 눈썹에 이렇게 바르면은 그대로 색깔이 입혀지고 너무 딱딱하게 고정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눈썹 결은 이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제가 직접 구입하러 갔는데 3호가 컬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이었나? 다이아TV에 갔더니 이 제품이 있어서 가져와서 바로 여행에 챙겨간 제품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겟레디 윈미는 굉장히 길어질 예정이고 홀리카 피스 매칭 12구 섀도우 팔레트 1호 머추어 피치 이 제품을 들고 왔어요. 이 제품은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 조합으로 되어 있고 제형도 부드럽고 발색도 이렇게 약간 수채화 물들이듯이 되게 잘 되는 그런 편이라서 이 제품을 들고 갔고요. 그러면 메이크업을 해보면서 이제 또 다음 지역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야기 중간중간에 어떤 색깔을 쓰는지 알려드리면 이야기 흐름이 끊기니까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을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깔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리고서 이 제품으로 아이라이너 블렌딩을 하고 여기 이 글리터를 발라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리트비치에서 준비를 하고 그 숙소가 너무 이뻐서 엄마 마음에 정말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해 떠 있을 때 살짝 사진을 찍고 버스를 타러 갔어요. 갔는데 비가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버스 시간이 9시 45분인가? 그랬는데 갈 때 저희가 타야 할 버스 회사에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예약을 했던 버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플리트비체에 입구 1이 입구 2가 있어요.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저희 먼저 태우고 입구 2시간이 그 45분이면은 아까 그 버스를 탔어야 하는 거니까 너무 불안해가지고 엄마 나 좀 불안해 이러면서 막 걱정을 하다가 옆에 안내 직원이 있어서 이거 지금 오는 거 맞냐 하니까 이제 올 거래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행히도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죠. 거기는 이제 자다르라는 곳인데
자다르에서는 버스 터미널이랑 이제 관광지, 주거지역 쪽이랑 조금 거리가 있어서 10분 정도 택시를 탔어요. 그냥 대중교통 버스를 타면 걷는 거나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쿠나라는 그 화폐를 쓰는데 유로 10유로 정도가 70쿠나 80쿠나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50쿠나를 주고서 택시를 탔었고요. 그날도 비가 왔는데 그 바다 높이가 굉장히 막 높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거 지역이 이쪽에 있으면 다리를 건너서 관광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이게 바다랑 다리랑 가까워서. 근데 처음 건널 때는 그래도 그렇게 비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무섭지 않았었는데 밤에는 진짜 거의 태풍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인가 했더니 이탈리아에 이번에 엄청나게 심각한 자연재해가 왔잖아요. 그 이탈리아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도 되게 많고 막 베네치아는 잠기고 이랬다고 했는데 이탈리아 바로 옆에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그날 저희가 자다르로 갔고 자다르가 해변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진짜 폭풍 치고 그 밤에 다리를 건너려는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떻겠어요? 저희 엄마 되게 날씬하시거든요. 그래서 막 엄마 이렇게 끌어안고 진짜 제가 힘 이렇게 하면서 건넜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다리에 근육통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다르는 뭐가 볼 게 있냐면은 그 크로아티아가 로마의 습격을 받았던 로마와 그게 있었던 지역이라고 제가 한 달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정보를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황제가 지었던 뭐 포럼이라던가 성당이라던가 뭐 신전 같은 것도 있었고 제우스랑 메두사 그런 조각도 있었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식수원을 구하기 위해 우물을 만들었던 그런 5개의 우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자다르로 통하는 도레문 뭐 이런 게 있고 이제 바다 오르간이랑 태양의 인사였나 태양에게 인사였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바다 오르간이 이제 바다 위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오가면서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의 인사는 태양열로 이제 낮에 모아뒀던 에너지를 밤에 켜가지고 조명쇼 같은 건데 그건 제가 갔을 때 공사 중이어가지고 보지는 못했고 그래서 자다르를 그렇게 보고 아침에 이제 태풍이 좀 멎어들고 비가 좀 안 올 때 이제 비가 다 왔으니까 햇빛은 쨍하고 바람은 조금 불지만 구름 한 점 없고 그런 날씨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았어요. 거기서 되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고요. 이게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그 지역마다 나무나 이런 것도 다르고 분위기도 많이 다른 편이에요. 물론 약간 건축 양식이라던가 그 뭐 대형마트, 뭐 편의점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긴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물가가 비싸져요. 자그레브에서 3쿠나 4쿠나 했던 게 이제 두브로브니크가 마지막이에요. 끝이에요. 거기서 한 12쿠나 해요. 진짜 비싸죠. 그렇게 여행을 하고 이제 또 버스를 타고 스플리트로 이동을 했어요. 스플리트는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현대니까 사람이 사는 지역이 따로 뒤쪽에 있고 로마 황제의 이렇게 성이 크게 있어요. 엄청 크게. 그 지역 한가운데 거기를 이제 다 둘러보고 앞에 있는 거리 둘러보고 마리안의 언덕이라고 있어서 거기 걸어 올라가면 이제 스플리트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궁전 보고 거기에 벨탑, 성당 이런 거 있고 지하 궁전 뭐 이런 거 있고 지하 궁전은 돈 내고 봐야 되는데 굳이 돈 내고 볼 만한 가치는 없고요. 그 궁전이 되게 씁쓸한 게 그 로마 황제가 거기서 이제 그 황제가 되게 어릴 때는 가난하고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황제가 되었다는 뭐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화려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싶어서 그 궁전을 엄청 크게 5,000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궁전을 지었는데 완공 전날 죽었대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그 크고 멋진 그 공간을 지어놓고 그 덕에 이제 현대의 스플리트 주민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민박집을 하거나 호텔을 하거나 식당도 하고 기념품도 팔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 지역을 돌아봤을 때 스플리트가 가장 기념품을 사기 좋았고, 이제 크로아티아가 스바르 섬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라벤더 밭이 크게 있어요. 그래서 크로아티아가 되게 라벤더로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비성수기에는 배가 많지 않아서 그 스바르 섬에 가지 못했는데 어딜 가나 라벤더 향 나는 그런 걸 팔아요. 스플리트에서 이렇게 약간 흥정해서 사기도 좋고, 거기에 유명한 초콜릿도 있어서 초콜릿을 사기에도 좋고, 뭐 트러플 오일, 발사믹 식초 이런 것도 사기 좋고, 그래서 기념품은 거기서 모두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리바 거리라고 있어서 리바 거리 걸으면 이제 휴양지 느낌이 많이 나고, 마리안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제 노을이 생길 때쯤, 해가 지기 전쯤 올라가서 해 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햇빛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에 햇빛이 비쳐요. 근데 해가 지면서 이제 어두워지고 조명이 켜지는 그 분위기를 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스플리트에 가면은 그 마리안 언덕은 꼭 가야 하고, 그 성당도 있었는데 성당은 공사 중이어서 못 보긴 했는데 되게 꼼꼼히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골목골목 있는 상점도 좋았고, 거기에 무슨 동상이 있는데 거기 엄지발가락을 만지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엄지발가락도 한번 만져보고, 오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가 져서 살짝 조명이 달라졌네요. 이 아이라이너는 스테이 올데이 워터프리프 리퀴드 아이라이너 다크 브라운 컬러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펜슬 라이너가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런 리퀴드 라이너, 브러쉬 라이너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제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스플리트에서 두브로브니크로 갔나? 네, 스플리트에서 두브로브니크로 갔어요. 근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그 크로아티아 버스라는 회사의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가 한 20분 정도 늦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버스를 타야 하는데 엄마 데리고 있고, 막 사람은 너무 많고, 다른 데는 자꾸 버스가 와서 이 버스 맞는지 계속 물어보고, 막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버스가 너무 안 와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었고, 진짜 탈 때까지 너무 신경이 예민해졌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드브로브니크로 갔어요. 드브로브니크에 갔는데, 스플리트에서 드브로브니크를 갈 때 국경을 지나쳐요. 보스니아였나? 그래서 지형이 크로아티아가 한 나라로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쭉 가다가 또 끊겨서 보스니아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고 드브로브니크가 있어요. 이쪽은 해변이고요. 그래서 버스에서 이동할 때 여권 검사를 해야 돼요. 스플리트에서 두브로브니크 은근 멀어서 갈 때 멈추는 그게 많더라고요. 원래 두브로브니크에 5시에 내려야 하는데 6, 7시에 도착을 했어요. 계속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한테 우리 어디라서 얼마나 늦는다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우여곡절에 두브로브니크에 도착을 했어요. 저는 두브로브니크가 플리트비체 다음으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비가 오기는 했는데 그 성벽 안에를 투어를 하고 약간 옛날 동화 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 왜 우리 애니메이션 막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거나 뭐 미국 애니메이션, 유럽 애니메이션 보면은 성벽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문 닫히는 그런 거 있고 성벽 자체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오늘 아이라인 망했네요. 이거 아이라인만 그리고 다시 말할게요. 너무 망했어. 그리고 막 케이블카도 있어가지고 스르지산이란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뷰 보고, 날씨가 약간 흐려서 푸른 바다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거 상상하고 거기에 빨간 지붕 보면서 약간 쉬고 힐링하고 하기 좋았고, 저희가 1박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그 캐리어를 들고 있어가지고 케이블카 앞에 캐리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캐리어를 맡겼는데 비가 오고 해가 빨리 지고 비성수기이다 보니까 3시까지밖에 짐을 못 맡아준대요. 저희 버스는 9시 반인데, 그래서 케이블카를 일단 타고 올라가서 그 뷰를 본 다음에 성벽 투어를 했어요. 성벽 투어는 이제 성벽을 이렇게 삥 돌아보면서 그 구시가지 안에 건물들이나 성당, 뭐 바닷가 뷰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많이 걷고 오르락내리락 해야 하긴 하지만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그게 여름에 햇빛 좋을 때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겨울이더라도 햇빛은 좋으면 이제 바다 색깔 이쁘게 보이니까 이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 페리페라 마스카라 볼륨 컬링 써줄게요. 그리고서 이제 다 관광을 하고서 캐리어를 찾으러 갔어요. 캐리어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3시에 캐리어를 가지고 와서 9시까지에도 이제 캐리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전화를 하래요. 9시까지 안에 있다고. 유심을 바꿔 꼈으니까 전화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 음성 남기세요 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나 막 이러고 막 호스트에도 집 맡기는 데 있냐고 물어보니까 거기만 알려주고 그래서 옆에 그 피자 이탈리안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서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직원도 그 전화로 전화하고 근데 안 받으니까 그냥 우리 그 식당 창고에 넣어놓으라 하면서 맡아주는 거예요. 운이 또 좋았죠. 그래서 식당에 맡아놓고 일단 식당 직원이고 굉장히 아기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캐리어에 뭐가 훔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맡기긴 했는데 여행 내내 좀 불안하기는 했어요. 신경 쓰이고. 일단 캐리어를 거기 뒀기 때문에 이제 거기 성당이나 궁전이나 뭐 그런 데를 되게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그랬어요. 성당에서 미사도 드리고. 저는 엄마가 우리 가족이 천주교이긴 하고 저도 세례를 받긴 했는데 성당에 안 나간 지 오래돼가지고 크게 천주교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살짝 쉬면서 미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랬고 궁전에 이렇게 전시가 있는데 전시도 받고 거기에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피에타 그 석상 있잖아요.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조각상. 근데 저희가 그때 4시인가? 그때 갔는데 2시에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타 조각상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못 봤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제 마지막 날, 한 6번째 날이 되다 보니까 한식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딱히 크로아티아에 맛있는 음식이 없었어요. 샌드위치, 빵 이런 거 빼고는. 한식을 먹으러 갔는데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이 100쿠나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2만 원 돈인 거예요. 너무너무 비쌌지만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랑 이걸 둘이 먹고 이제 캐리어를 찾으러 갔어요. 캐리어 찾으러 가는 그 골목을 걸어가면서 너무너무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막 저 사람들이 해코지 하면 어쩌지, 돈 막 엄청 많이 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갔는데 캐리어가 없으면 어떡하지, 모르는 척하면 어떡하지, 되게 심장이 둥둥둥 거리면서 그래도 뭐 훔칠 것도 없고 뭐 집에 가서 캐리어 잃어버리면은 여권은 다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옷 새로 사고 화장품 새로 사고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갔더니 이제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게 맞아요 나 그 얘기 들었어 하면서 창고에서 캐리어를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도감이 들면서 이제 정말 우리가 운이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 쓸게요. 제가 글리터는 따로 안 들고 갔는데 요 클리오 프리즈미어 섀도우 스파클링 16호 코랄 얘만 들고 가서 굉장히 유용하게 썼거든요. 얘는 글리터가 이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브로브니크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자그레브로 갔어요. 두브로브니크에도 공항이 있어서 두브로브니크에서 자그레브로 보통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도 많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두브로브니크에서 자그레브로 올라가려면 10만 원 정도 돈이 드는데 야간 버스로 가면 한 3만 원인가? 그 정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아낄 겸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 거의 9시간 이동을 해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리면서. 다른 버스에서는 불안해서 우리 두고 갈까봐 버스에서 내려서 휴게소를 이용하지 않았는데 야간 버스고 한 9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휴게소를 안 들릴 수 없잖아요. 버스 환승을 한번 해요. 그래서 환승할 때 화장실을 다녀왔고 환승을 하고 저는 이제 엄마를 챙기고 버스를 탈 일도 없고 버스 환승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내내 잤어요. 진짜 긴장이 확 풀려서 너무 잘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자는 것보다 잘 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행을 친구랑 갔으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엄마는 영어도 못하고 제가 어떻게 스케줄을 짰는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긴 했는데 여행 자체는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그레브로 다시 돌아와서 샌드위치 먹고 그게 되게 오래된 빵집이 그 터미널에 있어요. 그래서 갓 구운 피자도 먹고 아침으로 먹고 이제 자그레브에서 이제 밤에 도착했으니까 못 본 아이들을 이제 새벽 6시에 자그레브에 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마르카 성당이라던가 성모 마리아 그렇게 해놓은 그 도레문에 갔다가
자그레브 대성당에서 미사도 한번 드리고 제가 발이 너무 아팠어요. 아무래도 오래 걷고 유럽 그 바닥이 돌바닥이라서 울퉁불퉁해가지고 발바닥에 힘이 가기 때문에 물집도 많이 생기고 제가 운동화를 신고 간 게 아니라 슬리본을 신고 가서 발이 너무 아파서 안 그래도 원래 한국 가서 운동화를 사야 했는데 거기서 그냥 사버렸어요.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모델로 한국에서 살려면 한 10만 원 하는 거 7만 원에 구입을 해서 왔고 막 이제 친구들 줄 초콜릿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행 다 하고 공항 가서 짐 정리하고 체크인하고 이제 취리에 경유를 하러 내렸어요. 1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공항 그 비행기에서 연어 샌드위치 줬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이제 취리에 내렸어요. 취리 물가 스위스잖아요. 물가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스타벅스에 진저브레드 라떼를 팔길래 제가 진저브레드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엔 많이 없어서 그게 궁금해서 시켰는데 10,000원이더라고요. 그란데가. 누가 한국 스타벅스 비싸대. 라떼 그냥 뭐 스페셜하지도 않은 그냥 진저브레드 라떼 그 시럽 들어가 있는 라떼가 10,000원이었고 근데 먹고 싶어서 거기서 내려서 먹고 친구들이랑 그 에밀린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에밀린제랑 같이 먹을 술도 제가 처음으로 면세점에서 술도 사봤고 토블론 있잖아요. 스위스 초콜릿. 저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큰 사이즈가 2개에 15,000원 정도에 팔길래 그거 사왔고 그래서 취리에서 경유할 때는 돈 쓰는 맛으로 2시간을 보냈고요. 거기서 이제 대한항공을 타고 영화 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막 제대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살짝 간접 여행이 됐으면 싶은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는 요 크리니크 치크팝 핑크 허니팝이랑 누드팝을 들고 왔는데 누드팝은 살짝 아이 메이크업을 브라운으로 했을 때 잘 어울리고요. 요 핑크 허니팝은 이렇게 붉은기가 아이 메이크업에 돌 때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 핑크 허니팝을 발라줄게요. 그래서 이제 크로아티아 전반적으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자면은 웬만하면은 성수기가 살짝 지난 9월쯤? 9월, 10월 초쯤에 렌트카를 해서 운전할 사람이 있다면 렌트카를 해서 가는 게 가장 좋고요. 어쩔 수 없다면 버스로 가는 것도 좋아요. 버스에서 잘 수도 있으니까. 약간 정시에 안 오고 늦는 버스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있겠지만 버스를 타면서 여행하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고요. 쉐딩은 이 투쿨포스쿨 사용해줄게요. 좀 블러셔가 넓게 발렸는데 그리고 돈은 현금이 꼭 필요하긴 해요. 유명한 데는 캐시온리이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카드로 그냥 긁는 게 좋고 제가 여러분들이 크로아티아를 가시면은 꼭 가보셨으면 하는 곳은 자그레브 버스 터미널의 두브로브니카라는 빵집 거기 빵집 되게 맛있고 자다르에서도 빵이 되게 맛있었고 스플리트는 그 좀 탁 트이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꼭 갔으면 좋겠고 플래트비체는 꼭꼭 가야 하는 그 자연을 볼 수 있는 되게 신기하게 돼 있기 때문에 플래트비치는 무조건 가야 되고 두브로브니크도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 좋았어요. 근데 이제 렌트카를 하면은 제가 간 곳 이외에 더 멋진 도시들도 있어요. 이제 해변가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이 렌트카를 사용했을 때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동하기 편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맛있는 곳을 찾아서 가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날씨는 좋은 편인데 제가 갔을 때만 유난히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립은 이렇게 4가지를 들고 갔었는데 페리페라 잉크더라커 5호, 더 페이스 샵 매트 터치 쿠키 브라운, 샹테카이 선셋, 그리고 블랙 로즈, 벨벳 틴트, 딸기 한 조각인가? 이걸 들고 갔어요. 근데 저는 이 4개 중에서 요거 2개만 발랐어요. 이 샹테카이는 촉촉해서 바르기 좋았고 페리페라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컬러이기 때문에 근데 여행 초반에는 샹테카이를 발랐었고 여행 중후반부터는 항상 이거를 한 4일, 5일은 이걸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블러셔가 조금 과하게 되긴 했지만 이렇게 크로아티아 여행기 들려드리면서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머리를 하고 왔고요. 이제 여행 때 가져간 귀걸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귀걸이는 이렇게 3가지로 로즈 이브닝이라는 브랜드에서 보내주셨는데요.
귀걸이 디자인이 다른 곳이랑 비슷하지 않고 되게 예쁜 디자인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아이디어스랑 네이버 스토어에서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하트 니트 귀걸이랑 이거 너무 독특하고 예쁜 발레리나 귀걸이 되게 화려하고 너무 디자인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자주색 버건디색이 있는 요 귀걸이를 보내주셨는데 오늘은 이 귀걸이를 착용을 할 거예요. 제가 여행 갔을 때 이 옷이랑 이 귀걸이랑 착용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착용을 해봤어요.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오늘 옷은 이 니트랑 이렇게 서스펜더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입고 어디 갈 건 아니고요. 이거 입고 이제 밥 먹고 이제 밀린 영상을 또 편집하고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겟레디미 하면서 제가 크로아티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했는데요. 크로아티아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전부를 아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는 것 중에 제가 아는 것이 있다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저랑 이렇게 화장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여기 밑에 구독 버튼 눌러서 저희 프렌즈가 되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랑 알림도 잊지 마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